KBS 대표 아침 프로그램인 아침마당 스튜디오의 햇살보다 먼저 따뜻한 박수가 번졌다. 무대 중앙의 선인은 히트곡 공장장이라 불리던 작곡가 조영수, 그리고 촬영용 모니터 뒤편에 조용히 자리 잡은 가수 빈혜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호명되자마자 관객석은 간 내린 커피향처럼 은근하지만 깊게 퍼지는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이날 방송 콘셉트는 음악과 인생,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 이야기였는데 막상 녹화가 시작되자 그 비밀은 뜻밖의 빨리 풀려버렸다. 조영수는 회색 정장에 와인색 포켓치프를 매만지며 스스로를 히트곡 제조기라 불리지만 사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미워도 다시 한 번부터 잘 가라 사랑하니까까지 한국 대중음악사의 굵직한 트랙리스트를 줄줄이 늘어놓던 진행자가 그 중에서도 최근 특별한 영감을 준 후배 가수가 있다고 오늘 띄웠고,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스튜디오 한켠에 앉은 빈혜서를 비췄다. 그는 순간 마주친 렌즈를 향해 멋쩍은 미소만 지었지만 객석에서는 이미 작은 환호가 터져나왔다. 조영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빈혜서 씨를 처음 본 건 올봄. 후배 프로듀서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40초짜리 직캠 영상이었어요. 작은 지방 축제에서 고마워요 내 사람아를 부르는데 음향 상태가 엉망인데도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관객 심장을 때리더군요. 이어 그는 모니터에 손바닥을 올린 채 그때 느낀 전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스튜디오 조명이 살짝 밝아지며 조영수의 말이 이어졌다. 사실 저는 트로트 DNA를 갖춘 가수를 만나기 위해 지난 5년간 전국 행사장을 돌았어요. 그런데 날 것 그대로 가니 딱 알맞게 뵌 원석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예서 씨의 목소리는 전통과 현대를 나눌 필요조차 없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마치 오래된 붓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린 느낌. 낯선 칭찬이 이어지자 빈혜서는 손사래를 치며 선배님, 정말 과분합니다라고 했지만 조영수는 더 단호해졌다. 노래 잘하는 가수는 많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가수는 드뭅니다. 예서 씨가 노래를 부르면 듣는 사람이 괜히 가슴이 시큰해져요. 기술이 아니에요. 저건 사람이 가진 결이죠. 그 순간 패널 자리에 있던 뮤지컬 배우는 눈시울을 훔쳤고 진행자를 맡은 방송인 김재원은 제작진 대본에는 눈물씬 없었는데요 라며 웃어 넘겼다. 스튜디오는 한바탕 따뜻한 탄성이 흘렀다. 녹화 중반부, 조영수는 아직 제목도 없는 신곡의 초안을 공개했다. 멜로디만 흐르는 데모 트랙이 스튜디오 스피커를 타고 퍼지자 관객석은 일순 고요했다. 포근하면서도 서늘한 겨울바람 같은 피아노 전주 뒤 바로 빈혜서의 육성 샘플이 이어졌다. 익숙해진 거리 위에 낯설어진 그대 뒷모습 불과 한 소절뿐이었지만 현장의 공기는 스웨터 안으로 파고드는 모닥불 냄새처럼 포근해졌다. 데모가 끝나자 조영수는 믹싱도 마스터링도 안 한 가이드 버전이에요. 그런데 스태프들이 다들 이대로 내야 한다더군요라고 웃었다. 이어 공개된 비하인드는 더 놀라웠다. 조영수는 이 곡은 사실 10년 전부터 언젠가 꼭 완성해야지라며 침대 머리맡에 악보를 붙여놓았던 멜로디라고 고백했다. 과거 여러 가수에게 시험 삼아 불러보게 했지만 늘 2% 부족한 느낌이 들어 냉장고 속처럼 묵혀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올봄 빈혜서와 첫 미팅을 가진 날, 이 친구라면 하는 확신이 찾아왔다고. 결국 녹음실에 모인 건 단 2번, 합의 4시간도 채 안 되는 세션이었다. 보통은 가이드만 잡아도 최소 3테이크를 돌려요. 그런데 예서 씨는 첫 테이크가 끝났을 때 이미 드라마를 완결해버렸습니다. 조영수의 눈빛엔 여전히 놀람이 서려 있었다. 우린 서로 눈만 마주쳤죠. 더 할 게 있을까? 그날 녹음 파일을 집에 들고 가 새벽까지 20번은 돌려들었어요. 방송 리허설 때부터 딱딱하던 빈혜서의 어깨는 이 대목에서 조금씩 풀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사실 제가 더 떨렸습니다 라며 기억을 꺼냈다. 첫 녹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는데 20년 무명 기간 내내 꿈꾸던 순간이어서인지 녹음실 문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불을 끄고 헤드폰을 쓰니까 20살 때 처음 무대에 올랐던 포천읍내 장터가 떠올랐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해바라기였는데 그 뜨거운 밤 공기 냄새가 코끝에 맴돌면서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이야기에 빠져든 진행진은 대체 그게 무슨 감정인가요? 라며 의아했지만 빈에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노래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힘들게 살던 어느 밤, 언덕배기에 앉아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왔어요. 저는 무대 위에서도 똑같이 느낍니다. 노래가 살아있는 증거가 돼 주는 거죠.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고 관객석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조영수는 그런 빈예설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 예서씨는 그동안 행사장, 군부대 위문 공연, 재래시장 개막식 같은 곳을 1000회 넘게 돌며 숨을 길렀어요. 대중음악계에선 흔히 스포트라이트를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정작 깊은 우물은 느리게 파여야 물이 맑다는 걸 몸소 증명한 셈이죠. 그러곤 그 자리에서 빈예서의 손을 꼭 잡고 그 우물을 이제 우리가 맑은 강으로 만들자며 웃어 보였다. 스튜디오엔 또 한 번 따뜻한 박수가 잔잔하게 이어졌다. 방송 말미, 제작진이 준비한 깜짝 카드가 있었다. MC가 본방 사수 중인 시청자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이 있답니다라고 소개하자 무대 뒤 스크린이 올라가며 조촐한 밴드가 등장했다. 건반, 기타, 카온으로 구성된 미니 세션이었다. 조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객석 쪽으로 한 발 나아간 뒤 빈예서에게 무심히 손짓했다. 아직 제목도 공개 안 됐지만 이 자리에서 1분만 불러주시겠어요. 빈예서는 숨을 한 번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건반의 첫 음이 울리자 그는 거짓말처럼 긴장을 털어내고 서 있었다. 눈빛은 맑았고 마이크를 쥔 손끝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됐다. 아무도 없는 새벽 골목 끝, 흩어진 꿈들이 발밑에 쌓여요. 그 위로 또 하루를 지새우며 나는 나를 부른다. 짧은 90초. 그는 단 한 번도 음을 놓치지 않았고 심지어 리버브 효과도 없는데 울림은 어쿠스틱 콘서트홀처럼 풍부했다. 숨소리 하나, 애드리브 하나가 그대로 감정선이 돼 관객을 휘감았다. 1분이 지나자 건반이 페이드아웃 됐고 마이크가 꺼진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환호보다 깊은 침묵이었다. 누군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모았다가 그제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MC는 눈가를 훔치며 원래 즉석 라이브는 방송사고 위험 때문에 최소 2분은 리허설을 하는데 이건 사전 녹음인 줄 알았다고 혀를 내둘렀다. 녹화가 끝나고도 스튜디오 뒤편 복도는 후끈했다. 제작진과 스태프들이 진짜 이렇게 완창했냐며 데모 파일을 서로 확인하느라 분주했고 대기실 앞에서는 SBS 예능 작가가 명함을 내밀어 섭외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조영수는 작은 웃음과 함께 이 사람 이제 바빠지겠네라고 말했지만 빈에서는 두 손을 모아 가직도 꿈꾸는 기분이다라고 속삭였다. 그는 소속사 실장에게 지금 스케줄이 어떻게 되더라도 다음 달 양평 가족 농사일만큼은 꼭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유를 묻자 땅을 밟을 때 비로소 목이 풀린다고 했다. 방송 직후의 반향은 놀라웠다. KBS 공식 클립 영상은 업로드 30분 만에 조회수 10만을 훌쩍 넘겼고 빈에서 조영수 신곡 키워드는 나란히 포털 실검 1위를 차지했다. SNS 댓글창은 정말 눈물이 났다. 담백함이 이렇게 강력할 줄은 몰랐다. 역시 조영수. 발굴력 미쳤다 같은 반응으로 뜨거워졌다. 음악 평론가들도 한껏 고무됐다. 한 평론가는 가창력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한국 트로트가 이제 서사와 감정 데이터를 동시 탑재한 업그레이드 2.0 스테이지로 들어섰다며 호평을 남겼다. 그러나 당사자인 빈에서는 화려한 댓글 대신 눈앞의 현실을 더 걱정했다. 노래를 들려드렸으니 이제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는 이튿날 자비를 들여 강원 산불피해 임시 숙소로 찾아가 작은 위문 콘서트를 열었다. 마을회관 스피커는 빛바랜 데다 음량 조절도 제대로 안 됐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장내를 가득 메웠다.
할머니 한 분이 주머니에서 쑥떡을 꺼내 쥐어주자 그는 민망한 듯 허리를 숙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역 기자는 마치 옛날 식구처럼 살갑게 느껴졌다고 적었다. 며칠 뒤, 아침마당 제작진은 추가로 미공개 영상 2편을 공개했다. 첫 번째는 녹음실 메이킹 필름, 두 번째는 녹화 직후 대기실 토크였다. 메이킹 필름 속에서 조영수는 믹서 콘솔 위에 팔을 괴더니 비 목소리는 진심으로 무섭다. 가사가 멈추면 연주가 들어와도 좋을지 모르겠다고 감탄했다. 대기실 토크에서 빈에서는 데모를 들려준 뒤 잠들려 했는데 선배님한테 이거 내가 만들어 놓고 울어도 되냐는 문자가 새벽 2시에 왔다며 웃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왓챠, 티빙 등 OTT 플랫폼에서 화제 클립으로 자리 잡았다. 신곡 발매 일정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가을이 시작될 무렵, 하늘이 높을 때쯤이라는 힌트만 남겼다. 팬들은 달력을 꺼내 2달치 주말을 모두 동그라미로 표시했고, 음원 차트 운영사들은 발매 시간을 먼저 알아내기 위해 매니지먼트사 대표에게 스폰서십 파트너십 제안을 보내기도 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는 조영수 엑스빈에서 제작 다큐라는 사전 모금 프로젝트가 등장해 24시간 만에 목표 금액의 180%를 달성했다. 행복한 소란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다시 작업실로 들어갔다. 조영수는 편곡을 손보며 스트링을 줄여보자. 숨을 많이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빈에서는 헤드폰을 벗고 그러면 브러쉬 드럼이 더 살아날 것 같다 의견을 냈다. 20명도 넘는 오케스트라 세션 옆에서 두 남자는 마치 동네 악기점처럼 소박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녹음이 끝나고 스튜디오 불을 끌 즈음 둘은 동시에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악보에 적힌 손글씨를 비췄다. 세상에 가장 오래가는 건 마음의 소리. 오래전 조영수가 메모지에 적어둔 글과였다. 빈에서는 그 문장을 가만히 읽더니 선배님, 이걸 앨범 재킷했으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조영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재킷이 아니라 라이너 노트 첫 장에 쓰자고 답했다. 음악은 듣는 순간 끝나지만 마음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깊어지니까 누군가는 여전히 질문할 것이다. 왜 이제야 빈에서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소리가 준비되면 세상이 먼저 귀를 기울인다. 그날 아침마당은 그저 한 번의 무대였지만 누군가에겐 숨겨진 보석이 햇볕에 반짝이는 첫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반짝임은 더 이상 무명이라는 주머니에 담겨있지 않다. 조영수가 꺼낸 오래된 악보, 빈에서가 쥔 오래된 마이크, 그리고 두 사람이 공유한 오래된 꿈이 모든 오래됨이 모여 새로운 계절을 예고한다. 가을 하늘이 높아질 무렵 우리는 아마도 또 한 번 마이크 앞에서 전율하는 두 남자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오늘 스튜디오에 울려 퍼진 첫 소절이 얼마나 값진 예고편이었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알게 되리라.